우크라이나 사태가 미 연준의 이달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걷어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건데요. 시장에 나돌던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사라졌죠.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염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군요.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후반대 정도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3월 들어와서 이제 어제도 반등을 했고 오늘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연속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의 좀 긴축 리스크가 좀 완화될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생겼죠. 이제 0.5% 금리 인상 가능성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요게 또 한 가지 오늘 호재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이슈도 워낙 이제 시장이 그동안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뭐 특정한 뭐 어떤 뭐 악재라든가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이미 시장은 또 선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 또 우리나라는 작년 8월부터 증시가 계속 좀 안 좋았거든요. 계속 이제 한 반년 정도 꾸준하게 좀 빠졌었기 때문에 네. 가격 매력에 대한 기대들도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예. 최근에 지수가 오르는데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시장이 올라도 몇몇 특정 기업만 오르면서 시총 상위주만 갔었는데 예.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수 오를 때 보면은 막 1000개씩 넘게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뭔가 좀 옛날에는 좀 얇았다면 예. 지금은 굉장히 좀 단단해지고 있다. 종목이 확산되면서. 그래서 지수 상승의 이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의미가 있는 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죠. 현물 쪽에서 매도를 굉장히 거칠게 했는데 예. 오전만 해도 오늘도 팔았어요.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예.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제 돌려가지고 외국인들이 정말 모처럼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피 현물 순매수했다는 건 그동안 좀 리스크 관리를 했거든요, 외인들이. 근데 예.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당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우려를 하지 않게 본다는 뭐 그런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축 리스크가 조금 완화됐다는데 역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예, 그러니까 발언이 영향을 줬고요. 원래 그러니까 그 발언 내용을 보니까 예. 매 회마다 올리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7번 남았잖아요, FMC가. 예. 그래서 7번 연속 인상하는 걸로 거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0.5% 올리는 거는 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0.25% 올리는 걸로 그냥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7번 올리는 것도 고민을 했지만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0.5%가 아니라 0.25%로 이번에 올리고 차후에도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예. 한 5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으로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5번이 적은 건 아니지만 시장은 지금 7번까지 예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니까 오히려 좀 안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발언은 예. 굉장히 좀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 국제 유가가 배럴당 이 110달러를 지금 훌쩍 넘어섰잖아요. 네. 이 상당히 인플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경기 둔화를 가져올 것도 같고 글로벌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닐까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사실 에너지 가격 물가를 결정하는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올해 국제 이제 에너지 뭐 그쪽 협회에서도 EIA에 따르면 뭐 올해 2, 3월이 좀 국제 유가의 좀 정점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초과 수요가 좀 일단락되면서 좀 꺾일 걸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풀려버린 거죠. 갑자기 이제 러시아 사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전망들이 무색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지금 이제 배럴당 100달러를 지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1970년 그 오일 쇼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예. 그때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발생을 했고 예. 유가 오르니까 미국 경기가 꺾여버렸죠. 그래서 저희 연준 의장도 이번에 발언을 한 건 그 연장선상이거든요. 이 전쟁 리스크로 이렇게 너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경기가 둔화돼요. 근데
거기다 무턱대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만 계속 올려버리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근데 예.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어느 정도 러시아 제재도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면 예. 결국에 이제 물가는 하반기 들어서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르는 거는 예.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가 너무 높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연준 의장도 얘기한 것처럼 하반기는 안정화될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기저 효과 때문에 굉장히 높았던 게 오히려 역기저 효과로 바뀌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물가가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좀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지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달 연속 꺾였거든요. 아니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선행을 합니다. 사실 몇 달 정도. 그러면 이제 그게 꺾였다는 건 미국도 꺾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유가가 너무 튀어가지고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거를 지금 증시가 좀 올라가는 거는 좀 일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무섭지만 어쨌든 시장은 하반기에 물가 안정화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이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에 나왔지만 그때 그렇다고 뭐 시장이 무조건 빠졌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2차 오일 쇼크 때는 S&P 500 지수가 굉장히 또 많이 올랐대요. 그런 또 뭐 그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증시가 급락을 한다. 이것도 꼭 아니니까 다만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 물가 안정에 좀 시장은 그래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제 오늘 주가가 뛴 것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서학개미들 상당히 용감하게 미국 주식을 매집했지 않습니까? 사들였는데 좀 위험한 투자 전략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그 워낙 많이 빠졌고 이게 저는 이제 이걸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나스닥이 이렇게 고점 대비 10에서 아니면 20% 급락했을 때 그때 분할로 저가 매수하신 분들이 다 수익이 났거든요. 결국엔 미국 증시가 워낙 빠르게 회복이 되니까 그런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뭐 과거에 그랬다고 꼭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저는 저가 매수한 기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거 샀으니까 또 나스닥이 올려주겠지. 이거는 너무 안해한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시장 보시면 시장은 꿈을 쫓지 않아요. 이제는 현실을 보는 시장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보다는 숫자를 내는 기업, 돈을 지금 잘 버는 가치 성장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도 벌면서 성장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 같은 거. 애플, 가치 구글. 성장주요. 네. 그러니까 가치도 있는, 그러니까 돈도 가치라는 건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장까지 하는 기업. 근데 일반적인 우리 보통 고성장주는 돈은 지금 못 버지만 앞으로 잘 벌 것 같아서 올라가는 기업. 그게 이제 대표적인 뭐 성장주들인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가치 성장주에 높은 점수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장을 하더라도 지속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 성장이 지속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는 그럴 걱정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한데 이번에 페이스북, 넷플릭스, 로블록스 보셨잖아요. 성장이 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시장이 의심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계속 이거 성장이 유지될까? 이러면은 주가가 그걸 해소시키기 전까지는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다 오르기는 어렵다. 이 안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 위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마저 어려우면 그냥 S&P 500 지수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거 저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치 성장주를 잘 골라야 된다. 이걸 결론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